강영균의 오늘장 이 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엠골드 강영균 매니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되고요. 수익률을 좀 한번 오랜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공략했던 코세스 94%, 이 종목은 정말 쉽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월 1일에 공략했던 서현 2화가 40% 넘는 수익률, 또 지난 1월 2일에 공략했던 뉴로메가 30%, 1월 23일 공략한 LTC 29%, 25일에 공략했던 세코닉스 9%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세스의 이 94%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높은 수익률이라서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장 이 종목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지 저희가 먼저 키워드를 통해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업 밸류업 순항이라고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두 번째 키워드 땡땡땡 국내 이용자 1위. 세 번째 키워드 강점과 약점 사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다양하게 불리던데 순항의 의미가 뭐죠? 지금 이제 기업 밸류업에 군부를 뗀다라고 이렇게 뉴스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걸 이제 순항으로 좀 바꾼 건데 이 PBR, 저 PBR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부에서 이제 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합작을 해서 저 PBR 인덱스 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 PBR 밸류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이나 여러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덱스 펀드 이거를 저 PBR 펀드를 만들게 된다면 보다 빨리 지수 도입으로 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도 JPX 프라임 150이라는 지수를 개발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활용한 덕분에 상장사들이 ROE 제고 노력에 힘써서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저 PBR 지수의 도입이 역시 이러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모멘텀이 있어요. 일정 모멘텀이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뭐 거버넌스 포럼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 또 내용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2월 말에 있을 그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구체 방안 그리고 3월 말에 있을 최종안 방안도 검토해봐야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관련된 종목은 지수자로 뭐 삼성물산, SK, HD, 현대가 있고 중소형 쪽으로는 철강 쪽에 신스틸, 뭐 넥스틸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성화이텍, 서현이와 등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지금 순항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땡땡땡 국내 이용자 1위. 어떤 뭐 플랫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건가요? 대한 내용인데요. 유튜브가 한국이 1위예요? 예, 원래는 우리나라는 굳건하게 카카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2020년도 이후에 네.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던 카카오인데 처음으로 작년 12월 결산을 내보니까 유튜브가 1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가 1등을 한 그 배경에는 네. 틱톡과 뭐 릴스, 쇼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짧은 영상 쇼츠 콘텐츠. 예, 그렇죠. 그런 숏 콘텐츠 때문에 좀 올라간 거를 좀 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관련된 종목으로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투자한 카페24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페24라든지 그리고 틱톡 관련주였던 모비데이즈 그리고 와이즈버즈 등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점과 약점 사이. 중점인가요? 지금 뭐예요?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내용인데 보셨어요, 혹시? 예, 봤습니다. 약간 고글 물안경 같이 그 뭐죠? 스키 탈 때 쓰는 예, 고글처럼 맞습니다. 생겼는데 예.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막 그걸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컨텐츠 하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네. 그분이 직접 쓰고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막 그냥 이거 원래 VR 기가 쓰면 앞이 잘 안 보여서 네네. 실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보이고 거기다가 여기 창이 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도 실생활에 좀 많이 좀 재밌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호평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킬러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킬러 콘텐츠가 좀 부재해서 아쉽다는 내용이 있어서 최근에 그 많이 올라갔던 저희 코세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이 종목이 많은 그동안 가치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려온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한 시총이 한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부터 2,000억 사이면은 충분하게 다시 매수해 보면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기자를 코세스를 언급하기 위해서 뽑아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3가지 오늘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장 이 종목, 그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키워드에서 뽑은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최근에 저 PBR 종목들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성장주들이 좀 약간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이 성장주와 저 PBR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운데 중론을 지킬 만한 저 PBR 종목이면서 네. 성장주인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유니트론텍입니다. 저 PBR, 지금 PBR이 약 1배 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네요. 예.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가장 저평가된 로봇 업체라고서 그렇게 말이 되고 있고요. 원래 사업은 퀄컴사 쪽으로 해가지고 고성능 AP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반도체 유통업체인 오스크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로봇 사업도 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얘기가 미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는 토르 드라이브의 지분을 8% 정도 먼저 취득했다가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더 추가적인 취득을 하면서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제 AP,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과 그다음에 로봇 쪽과 자율주행 쪽, 거의 신성장 동력의 그런 것도 다 갖춘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매출액도 좋습니다. 2023년 실적이 매출액이 6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24년도에는 6,400억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지금 조금 올라서 한 6.79배인데 동피어 그룹인 뭐 미래반도체라든지 뭐 유니캐스트라든지 뭐 베커스 이쪽 애들의 PER이 한 15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피어 그룹보다 절반 정도 낮고 거기다가 신성장 사업도 새로운 사업도 로봇과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이 만약에 다시 리레이팅이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동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빠르게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한 것 같고요. 목표 주가 맞습니다. 얼마죠? 목표 주가 한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다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니트론텍을 오늘자 공략주로 확인해봤습니다. MBN골드 강영균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